오늘 기분 진짜 안 좋아. 왜 이거 중간이 없어 얘들아? 네, 요즘 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근데 나는 다이너마이트 커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라둥이 여러분, 오늘도 자연스럽게 2라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저번 편집본을 보는데 뭔가 하나 발견했어. 저도 모르게 라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혹시나 우리 라둥이 분들께서 꼰대로 오해를 하실까봐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꼰대력 테스트! 솔직히 저도 조금 긴장이 되네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꼰대가 나오면은 어떡해 하나 조금 네,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2라운드는 꼰대인가 안 꼰대인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나는 꼰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신 있습니다. 뭐가 자신 있다는 거지? 자, 꼰대 성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면 찬성하지 않더라도 우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 내 스타일에 맞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내가 밴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밴드원들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면 찬성하지 않더라도 우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 단 한 사람이라도 찬성하지 않다면은 회의를 해서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다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선호한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치만 가가지고 주도하거나 이러진 않고 옆에서 그냥 홀짝홀짝 음료수 마시면서 분위기 좋네 막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참여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매우 그렇다. 다음, 단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개인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이거 중간이 없어 얘들아? 일단 이 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성취감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재밌어야 조직에 소속이 되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단체나 조직이 이득을 보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아니야. 만약에 내가 밴드를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나가. 그래가지고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야. 그치만 그럼으로써 밴드 분들과 함께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난 이렇게 받아들일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 의견까지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좀 그래. 네, 요즘 시대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여러분? 소수 의견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매우 그렇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 정도까지. 다음,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 마이웨이라고 하죠. 제 마이웨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다음,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봐.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음, 귀하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소속된 집단 내 연대감 형성, 소속된 집단과 개인의 목표 분리가 조금 더 중요함. 나는 연대감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연대감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지우는 거는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그래서 개인의 목표도 분명히 있어야 해. 매우는 아닌가? 조금 더 중요함으로 갑시다. 네, 조금 더. 다음, 부담감이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집중력을 유지한다. 이건 그런 거 같아. 작년인가? 던파 페스티벌에서 라이브를 했었어요. 근데 아침 11시에 했어. 근데 11시면은 저는 잘 때예요. 그래가지고 나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하는 라이브라서 가사 다 까먹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엄청 부담스러웠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니까 되게 즐기고 있더라. 그래서 근데 또 매우 그렇진 않아. 솔직히 노래 부르면서도 굉장히 긴장은 했어. 다음, 평소에 호기심이 생기면 알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이거는 매우 그래. 예를 들면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 근데 저 배우는 누구였지? 궁금증이 생기잖아. 그럼 난 무조건 핸드폰 들어가지고 검색을 해봐. 다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건 매우 그래요.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을 텐데 여행 가게 되면은 분 단위로 계획을 짜요. 12시 43분 이 가게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4시 58분 서울행 기차를 탄다. 막 이러면서 되게 초 단위로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그렇다. 다음, 평소 일이나 사람 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감정의 기복이 더 크다고 느낀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약간 좀 공감
판단 능력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좀 큰 것 같아. 다음,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매우 그렇다. 지금 질문들이 다 옛날에 나 했던 거 있잖아. 그 TMI MBTI 그쵸? 그때 질문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치? 어쨌든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공연을 한다면? 내가 팬미팅을 한다면? 우리 라둥이 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면? 막 이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르르. 그 다음, 평소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이거는 매우 그래요. 오늘 기분 진짜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을 내 선에서 다 취소해. 내일이나 새벽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지. 다음, 귀하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둘 중 어떤 것이 본인을 더 잘 나타냅니까? 현재 선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 계획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 뭐가 있을까? 나는 현재 선호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에 가까워. 원래 저번 주에 다이너마이트 커버곡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나는 다이너마이트 커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노래가. 그래서 이번 주는 무조건 다이너마이트 커버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바로 바뀌었지. 제가 현재 선호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거지. I love you!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예전에는 그랬어.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아니야. 내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소중히 하고 먼저 들여다 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 그래서 그렇지 않다. 다음,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 그렇지 않답니다. 얘들아, 나는 얼굴 표정을 숨기는 걸 진짜 못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이러잖아. 그럼 내가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난 무조건 감정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다음,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기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거는 매우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감정은 무조건 상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얘기는 누구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어떻든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 다음, 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조언한다. 이거는 매우 그래요.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항상 나랑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달라고 떼쓰고 막 누워가지고 울고 난리를 쳤대. 철물점 지나가면은 화분 있죠? 꽃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상한 그릇을 사달라고 엄청 떼를 썼대. 그러니까 나는 되게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다, 그 말이죠. 다음,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언쟁하는 것을 싫어하며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견해에 맞추거나 회피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견해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 네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피해버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나의 생각이나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는 그래요. 물론 옳지 않았던 적도 있겠지. 근데 나는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내가 일궈낸 성과를 누군가 똑같이 얻고 싶다면 적어도 나만큼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매우 그렇지 않아? 내가 이뤄낸 성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성과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짜 좋겠다, 되게 잘했네 막 이러면서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나도 쟁취를 하면 되잖아.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노력을 해야죠. 그쵸? 다음, 처음 만났을 때 나이, 학번, 직급 등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어이? 새로운 변화나 시도보다 기존 방식의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거는 요즘 시대에서는 완전 아니지. 내가 만약에 이런 새로운 변화나 시도를 두려워하고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노래를 하고 있지 않겠지. 나는 엄청난 변화와 시도를 투자를 한 거지, 나는 사실. 다음,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사람 자체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처, 또르르. 그렇지 않다. 과연 나온의 꼰대력. 얘들아! 내 꼰대력 레벨 1이야! 야, 누가 나한테 꼰대라 그랬냐? 자, 종잡을 수 없는 조커 특징. 컨디션과 환경에 따라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닛. 이거 완전 맞는 말이네. 그치? 못마땅할 시 표정을 못 숨기고 좋고 싫음이 분명한 기분파 타입. 누가 나 스토킹했어? 이거 왜 이렇게 잘 알아? 왁자지껄한 모임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선호한. 어떻게 알았지?
알았죠? 다음. 오! 종잡을 수 없는 조커의 잠재적 꼰대 성향이래. 뭘까? 자신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좀처럼 참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는 경우가 많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완전 나야 이거. 나이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시한폭탄형 꼰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진짜? 아니야. 자, 이 말을 제가 계속 되새기면서 시한폭탄형 꼰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시한폭탄형 꼰대로 될 수 있다. 조심하자. 다음. 꼰대 탈출을 위한 솔루션. 오, 이거 솔루션이래. 중요해 이거는. 남들이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 이거 완전 피와 살과 뼈가 될 만한 조언인데요. 다이어리에 오늘 써놔야겠다. 이거 재밌네. 얘들아, 내가 하나 더 준비했어. 이것도 한 번 더 해보자. 자, 나와 더 어울리는 분위기. 난 책.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한다. 이거 완전 아니라고. 누가 그래 누가. 나는 사람을 보면 장점부터 보이던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밥값은 가위바위보로 해야죠. 왜 연장자가 내야 돼요? 엄크 떴다. 이 문장의 적절한 풀이는, 내가 몰폰하고 있었어. 근데 엄크 떴다 이러면 엄마 왔다 라는 뜻이지. 내가 선호하는 옷차림은 완전 이거지. 카푸치노 마신 그의 입술에 남은 거품까지도 더럽이 의미하는 바는 더럽다라. 이거는 이거 너무하지 않아? 아니잖아. 더 러브라는 뜻이죠. 길 가다가 방귀를 참을 수 없을 때 일단 가스는 내보내야지. 그치 얘들아? 방구 참으면은요 아주 큰일 나요. 하고 내보내야죠. 나는 변화가 두렵다. 아니, 두렵지 않아.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이쿠 내면은 어르신. 꼰대와는 정반대인 당신. 오, 나 꼰대와 정반대래. 나이가 들어도 꼰대보다는 존경받는 어르신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삶에 대한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당신은 뼛속부터 성숙한 어른. 쿨레 진동하는 당신 멋져요. 라운 어르신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자, 이렇게 모두 끝내봤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결론은 뭐라고? 2라운드는 꼰대 아니다. 네, 오늘의 꼰대력 테스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걱정했거든요. 나 이러다가 완전 꼰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은 내가 꼰대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완전 나 꼰대가 아니었어. 레벨 1. 그리고 꼰대가 아니라 어르신이라는 굉장히 고급적인 용어를 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죠. 얘들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꼰대라고 하지 마라. 자, 꼰대력 테스트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했으면 하는 그런 심리 테스트나 월드컵, 게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슝. 끝.